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이 업로드가 많이 늦어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몸도 안 좋고 또 게으르다 보니까 영상 올리는 속도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꾸벅 꾸벅. 자, 이번에는 저번에 우리가 7월 운세를 받고 7월의 연애운, 뭐 직장 사업운, 그 다음에 여름 전체를 통과하는 메시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곧 8월이잖아요. 그래서 8월의 메시지, 8월에 주의해야 할 점, 8월의 운세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고르실 때는 여기 이 글자를 보고 고르셔도 되고요. 그냥 글자 모양 뜻을 몰라도 되니까 그냥 글자를 보고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번호로 고르고 싶다 그러면 왼쪽 위에서부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번호로 고르셔도 됩니다. 자, 고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르셨으면 이제 카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은 뭔가 직장인이시라면 퇴사를 결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이나 조직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도모하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봐요. 1번 분들은.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떠날 것자 갈 것자인데, 그냥 떠나다 가다 이것만 보고 그런 해석을 내린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 이게 촉자인데 재촉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발족자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데 이게 지금 다 발로 어딘가 뛰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전반이, 이게 흐름이, 이게.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어떤 모임이나 조직 또는 회사, 직장 이런 곳을 뛰쳐나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하거나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촉자인데 이게 발족자지만 혼자서 씩씩하게 뛰어가는 게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죠?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서로 뭉쳐가지고 둘이 받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이것도 사람 인변이고요. 발족자의 맨 아랫부분 요거 하나 둘 이렇게 된 거, 이것도 지금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나오긴 했는데 아예 혼자 나온 건 아니고요.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거나 최소 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동업 겸해서 뭔가 새로운 걸 다시 시작을 해보려는 거예요. 기존의 걸 부수고. 꼭 이게 직장,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냥 해오던 프로젝트, 기존에 내가 계획했던 거를 철수하고 잠깐 마음을 바꾸고 다른 거를 시도해보려는 모양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랬는데 뭔가 아직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나머지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뭔가 기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걸어는 가지만 혼자 당당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대서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랜서 이런 말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프리랜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혼자이고 마치 자유롭게 내가 혼자 돈을 벌고 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의 모든 일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반드시 협업이라는 형태가 가깝든 멀든 개입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게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예. 출발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봐야 돼요. 이건 뭐냐, 기존 거를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이 이 중간쯤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기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게 발음도 비슷해요. 촉 발음도 비슷한데 이게 여기 보면 이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뿔각자거든요. 두 발로 서로가 부둥켜 안고 또는 서로 기대고 걷던 사람이 뿔이 생긴 겁니다. 머리나 어느 곳에. 그러니까 뭔가 비빌 무기가 생긴 거죠. 비빌 언덕이 생긴 겁니다. 이게 넉사자도 이제 벌레충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넉사자잖아요. 이게 원래 삼국지 촉나라 할 때 이 촉인데 여기서는 그런 촉 이렇게 뜻으로 쓴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넉사자가 원래 어떤 그물, 이렇게 보면 감옥 같잖아요. 이렇게 생겨갖고 이게 창살같이 이렇게 생긴 게 이 맨 위에 넉사자가 이렇게 감옥에 창살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감옥, 어떤 묶여 있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그 옛날에 보면 면류관이라고 있거든요. 천자나 제후가 쓰던 면류관처럼 좀 보여져요. 이게 뿔하고 면류관. 그리고 이 벌레충도 이게 뭔가 발족자랑 비슷하잖아요. 이 모양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의지하면서 서로 아이고 어떻게 이거 잘 될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힘을 합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무기가 생기는 거죠.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만약에 제 말대로 어떤 조직을 나오신다거나 나올 생각이 있다거나 또는 그 외에 새로운 일을 꿈꾸신다거나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 계획을 변경해서 새로운 걸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일단 괜찮다고 봅니다. 결과가 괜찮아요. 진행 방식도 괜찮고요. 독고다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독고다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독고다이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주변에 지지해주는 사람도 꽤 있고요. 그리고 월격안을 씁니다. 뿔이 생깁니다. 최소 기본 무기는 생깁니다. 발판이 생겨요. 그래서 일본 분은 굉장히 어떤 새로운 걸 출발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뭐 직장 나올 생각도 없고 뭐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잘 없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은요, 그냥 기존에 방 청소라도 한번 해보세요. 방 청소. 그러니까 묵은 때를 다 없애시고 기존에 했던 패러다임, 기존에 했던 습관, 뭐 예를 들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술을 좀 많이 마신다든가 담배를 좀 못 끊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이란 게 무슨 뭐 엄청 거창한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냥 내가 사소한 거라도 일상생활에서 좀 이거는 좀 고쳐졌어야 했던 것들, 그런 거를 생각해 놓은 게 있다라면 지금 한번 실행해 보세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고쳐 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바꿔 나가 보세요.
생각보다 좋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일본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은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조금 더 좋은 점이 없는지. 아, 그러네.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중간. 걸어가는데 당당하게 여기를 뛰쳐나와서 기존의 거를 했던 걸 버리고 또는 변경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붙으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토론도 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견 충돌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게 극단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요, 협력해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서로 다퉈서 오히려 둘이 합쳐진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상대의 허물이 보여도 서로가 약간 눈 감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사는 이치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이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꾸짖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막 발로 디디서 서는 형국이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또 이게 목의 기운이에요. 봄의 기운이고, 시작이란 게 생장, 염장, 이 사유, 이 세 가지 기운 중에 생의 기운이거든요. 계절로 따지면 봄이고. 그래서 이게 또 갑목이 나왔잖아요. 갑을. 이게 봄이거든요. 목. 나무가 목의 계절 봄이거든요. 그래서 비난보다는 또는 비판보다는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날 거예요. 지금은 비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으쌰으쌰 복돋으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본인이 똑똑하더라도 이때는 총기보다는 협동을 좀 더 강조하셔야 돼요. 이때는. 그러면 이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공허한 길인 것 같지만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 갑과 을이 있으니까. 서로 친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서로 싸우는, 다투는 친구도 될 수 있지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시고, 항상 비판을 좀 멈추시고 상대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보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좋습니다. 자, 1번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번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번 일단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심각하죠, 지금. 그런데 지금 시국도 이러거니와 혹시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그냥 장사 목적으로 멀리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꼭 놀러 가는 게 아니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멀리 가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적이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디 놀러 가겠다 그러면요, 가급적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면 거기서는 본인의 재주나 이런 걸 너무 뽐내지 마시고요. 최대한 좀 겸손의 미덕을 발휘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장사할 때 상인데 이게 상이 있고 고가 있거든요. 옛날 고전을 보면 상고라고 해요. 상고. 그러니까 고가
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장사고요. 상은 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역 상사라고 하잖아요. 무역 상사. 그러니까 그게 고사라, 무역 고사 이렇게 하는 거, 무역 상사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장사하고 파는 건데요. 고가 주로 그 고정된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라면요. 이 장사고자가 있거든요. 한자에. 지금 쓸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상자는 우리가 보부상 하잖아요. 우리가 보부상.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동적인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어디를 자꾸 다니는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숨을 더 떠서 이 정자가 떴습니다. 우리가 정벌한다 그러잖아요. 칠정자. 우리가 직접 원정을 가는 거예요. 원정 간다 할 때도 이 정자거든요. 이게 가랭자 변이잖아요. 이게 왼쪽이. 그러니까 상이든 정이든 다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여행보다도 어떤 비즈니스적인 흐름이 강하거든요. 아니면 온라인 쇼핑이나 유튜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어떤 영상을 띄우거나 어떤 이메일을 쓰면 그게 아무리 천리 먼 곳이라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요즘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데 이게 패자인데 우리가 엄패한다, 사건을 은폐한다, 가리다, 패다 이런 뜻이라서 뜻으로만 보면 안 좋습니다. 일단 뜻으로만 보면 안 좋은데 단 무조건 어둡고 안 좋냐면 그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획수가 많죠. 획수가 이렇게 막 삐쩍삐쩍 많잖아요. 뭔가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뜻은 가릴 패자인데 뭔가 화려하거든요. 이게 맨 위에 풀초변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맨 윗부분이 이 부분이 풀초인데 풀 속에 뭔가를 놓고 가린다는 것도 있는데요. 그 가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귀중한 물건이거든요. 귀중한 물건. 그래서 팔지 말거나 또는 아직은 팔지 말고요.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물건을 판다 그러면요. 또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팔면 제값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제가 뭐 이번을 뽑으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사람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멀리 가거나 뭔가를 지금 막 시도하는 게 시기가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숨겨라, 낮춰라 그런 의미만은 아니거든요. 이 패자가. 예, 숨길 이유가 있거든요. 이 풀로. 또 풀이라는 게 밖에 나는 거잖아요. 지금 집에 나는 게 아니라. 근데 길을 쭉 가다 뭘 팔려고 가다가 풀숲에다 뭘 숨긴 거죠. 지금 형국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누군가에게 뺏긴다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시기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팔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어쩌면 잠재적 가치를 너무 헐값에 내놓는 거 아닌가. 이 점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이게 또 장사가 아니라면은 그냥 어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남녀 간의 거래도 여기 지금 남녀 간의 냄새는 안 나긴 해요.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서는 중매쟁이라는 게 따로 있질 않고 결혼정보회사가 있잖아요. 우리 결혼정보회사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한다는 게 꼭 어떤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서로의 조건을 맞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입니다. 이것도. 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사람을 장사에 비유하냐고 라고 하는데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결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개팅을 하든 선을 보든 우리가 호구조사를 암암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따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정당한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로 유리한 형국이 아니에요. 어디 멀리를 나간다거나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형국이.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암울하고 나쁜 개념은 그렇지 않거든요. 숨기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쓰레기 상품이고 헐값에 내놔야 할 건데 왜 숨겨요? 얼른 빨리 팔아 치워야지. 얼른 내놔야지, 시장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좋은 건데 아직 상품 가치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숨겨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혀요. 그래서 상심하지 마시고, 속내서 치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제가 뭔 일을 하는지는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든, 뭐, 장사든, 또는 뭐, 사람을 만나는 거래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에 맞게 알아서 해석하시는데, 너무 뽐내지 말아라. 본인의 보물을 지금은 숨기고 있어야 할 때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조언점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단순한 해석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빈자 소인, 가난한 자는 소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사람의 잘난 척, 허세는 이 주머니, 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내가 가진 패가 많아야, 쥔 패가 많아야지 남한테 당당하고 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진 패가 없죠. 이게 가난할 빈자거든요. 소인이고, 우리가 소인배할 때 소인이고. 소인이 태어나면서 소인은 없어요. 아니, 누구는 100억 기부 딱 안 하고 싶냐고. 막말로 내가 돈이 뭐 진짜 써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기부 딱 하고 멋지게 하고 TV에 얼굴 찍히고 뭐 큰 손, 뭐 의인 이런 칭찬 받고 싶은 사람 없진 않잖아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진짜 내가 돈이 많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나와야 되고 뭔가 잘 보여야 된다. 국민이나 누구한테. 그러면 돈을 쾌척하는 게 멋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단지 그게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내가 지금 없을 때는 속된 말로 까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지, 이거는. 아까 1번 분은 중간에 조언이 매칭이 되는데 이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감추라는 거지. 아직은 세력이 약하니까. 그걸 굴욕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 소인스럽게 보여도 이때는 그냥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왜 한신, 우리 초한지에 한신이 있잖아요. 유방을 도와서 천하통일을 이룬. 그 사람도 옛날에 뭐 소인배우 가랭이 밑을 기었다고 하는 고사가 있잖아요. 그걸 뭐 과지우개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것처럼 굽힐 때는 굽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 왜? 보배가 있으니까. 나중에 뜻을 펴야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거나 돈자랑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8월 달에는 이번 분은 실속을, 돈을 모으시든 실력을 키우시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3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 분은 이번 8월에는 뭐 코로나고 뭐니 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건 장사를 하는 분이시건 또는 공부를 하는 분이시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시면 획수가 많죠. 획수가 많거든요. 다른 번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카드를 뽑는 거에 비해서 획수가 많아요. 이게 뭐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돼요. 이건 뜻이건 뭐 그림으로 파자를 하건 이런 거 떠나서 획수가 많잖아요. 이게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나쁜 일이 아니라요. 좋은 일입니다. 이건.
한 만큼 보상이 와요. 8월은. 여기 보면 침자잖아요. 우리가 침을 놓는다 또는 수지침, 한의원에서 받는 침도 되고요. 이게 침자거든요. 세금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띨약자, 이게 희자인데 발할 희자 뭐 이런 건데 여기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새 깃털이잖아요. 여기도 포거든요. 면이나 이런 거 배포자, 면직물이나 새 깃털. 우리가 깃털이나 여기 보면 면직물도 있고 여기 보면 뭐죠? 곡식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X표 이게 한자에서는 고기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고기도 있고요. 배로 만든 옷도 있고요. 곡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곡식도 있고 육류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새로 만든 비단 옷도 있습니다. 모자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침도 있습니다. 새로 만든 어떤 이게 꼭 이렇게 손을 놓는 침 아니어도 돼요. 새로 만든 그 모든 것들 뭐 젓가락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는 공구, 망치, 바늘 여러 가지로 어떤 조작할 수 있는 단추 이런 것도 되고요. 이 침이. 그래서 뭔가 다 재물과 관련돼요, 이게.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활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온갖 게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신발부터 옷부터 음식부터 기구까지, 공구까지. 어떤 기계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직종 불문하고 뭐든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당연한 말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점이냐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요, 무조건 다 열심히 하란 말 안 해요, 저. 운이 안 좋을 때는요, 좀 쉬어가라 이런 말도 하고요. 무조건 막 나가서 물건 팔아라, 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운 안 좋을 때는 그냥 그 물건 팔지 말고요, 쟁여 놓으세요. 나중에 값 오를 때 파세요. 저 이런 말 해요. 소개팅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나가서 아무나 만나라, 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게. 한 만큼 내가 지금 뭔가 생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운에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뭘 얻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개는요, 가만히 앉아서 뭘 얻은 거는요, 되게 쉽게 또 없어집니다. 한번 본인이 삶을 돌이켜보세요. 꼭 점이 아니더라도 쉽게 얻었던 것들은 쉽게 다 나가버립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연애보다는요, 경제활동이에요, 이거는. 경제활동. 그래서 아이디어 생각나는 거는 무조건 다 찔러보세요. 유튜브든 SNS든 인터넷 판매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뭐든 힘 닿는 대로 한번 다 찔러보세요. 다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오고 좋게 나올 겁니다. 단, 조금 바빠질 수는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바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시라. 이 한 만큼 내가 지금 뭔가 한 만큼 보상이 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시험 공부 해보셔서 알잖아요. 한 만큼 절대 안 오르죠. 점수가 한 만큼 안 올라요. 점수가 원래 모든 일이. 근데 한 만큼 나온다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름에 처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걸 이겨내시고 하십시오. 자연은 지금 3번 분께 웃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자, 마지막 조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네. 자, 이게 뭐다? 후한무치.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러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거 뭔 말이냐? 닥치고 하라는 거지. 닥치고 하라는 거야. 남들이 뭐라는 거, 야, 그거 되겠어? 에이, 야, 그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가오가 있지. 그런 일까지 어떻게 해. 아이, 가리지 마시고 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 안 된 인구가 8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졸자 중에 84만인가? 저번 어제 기사 보니까 86만인가 그렇대요. 그 중에 3분의 1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지금 뭔가를 해서 이렇게 수학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 3번 분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선택받은 자입니다. 바른 길로 가서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조언을 줬잖아요. 누구 눈치 볼 거 없다고. 그냥 하라고.
엄청 좋은 겁니다. 3분분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3분분 해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4번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분은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4번분이, 그냥 타고난 성향이 생각보다 겉보기보다 뭔가 약간 동인틱한 거. 그러니까 행동하기보다 바라보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관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사색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막 적극적인 장군 스타일이나 행동파라기보다는 약간 두뇌형인 거지, 이분도.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자도 서로 상이지만 또 관상할 때 상도 되거든요. 엿볼 상 이런 의미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눈목자도 이게 움직이는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니까. 그런데 나무목이 나왔고 매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산과 나무 이런 거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있고, 지금 이게 신선선 선자인데 말 그대로 타로 카드에 보면 은둔자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 두 자가 합쳐지면 그 의미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초중말중이 초중이 전부 이겁니다.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이거. 아이고 왜 이러냐 이게.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뭔가 생각도 깨끗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시고 일반 세인하고는 다르게 통찰력이 있으세요. 이분은 제가 어떤 분이 뽑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통찰력이 있으세요. 그걸 티를 안 낼 뿐이지, 이 티를 내는 형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갈 것 같아. 이게 회사자인데 1년 이런 뜻이거든요. 년 단위로. 이게 좀 획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야 할 실마리가 많은 거죠. 이게 내적 갈등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뭐 번다하게 뭔 일을 벌리실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태생적으로.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뭐 그냥 집안 내적인 일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기준이 높아서 좀 고민과 갈등이 많은 거죠. 이게 꼭 눈이 높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냥 내적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이 많고 똑똑하면 이래요. 대부분 똑똑하면. 그게 참 이게 딜레마인데, 생각이 복잡하신 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4번 분은. 그래서 조금 생각이 길어질 수는 있겠다. 이게 막 행동하는 글자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행동하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초반에 나오고 이게 말쯤에 다른 글자가 나왔으면 다르게 풀었을 텐데, 이게 다 그런 글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니면 이분들은 뭐 고시나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최소 장기 프로젝트 이분 뭐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 8월 달도 웅크리고 있는 기간일 수 있겠다. 이 8월 달 또한. 예. 이거는 딱 그렇게 읽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쁘냐 그러진 않고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를, 또는 글을 쓰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을 낸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직종이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생각을 오래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좋은 점 볼게요. 자, 딱 글자에 맞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전도 요원, 앞길이 멀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4번 분은 앞길이 깝깝하다 그 소리가 아니라요, 본인이 아직 생각해놓은 목적 또는 본인의 갈등을 풀기에는 세월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8월에는 결단이 안 나고요. 예, 심하면 1년까지도 갈 수 있어. 이게 연단이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이 시국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일이 많은 게 과연 좋기만 한 걸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쉴 때는 쉬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뭔가 결론을 짓기 위해서 오랜 시간 장구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예, 지금 막 활동할 운이 아닌데 억지로 어떤 주변 눈치에 떠밀려서 그냥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거라면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본인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꼭 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생각도 해보시고요.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간다라는 마음으로 8월을 한번 보내보세요. 예, 그래서 4번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5번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5번분은요, 어떤 기존의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것들, 또는 세상은 A라고 주장하는데 내 생각에 B인 것 같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B로 가십시오. 본인 생각대로 가십시오. 이게 각자인데, 물리적 각자인데요. 이게 그냥 갈 것자랑도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존의 안을 물리치고요. 세상의 관점을 물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본인의 신념이 맞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은.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좋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선자가 나왔잖아요. 이게 뜻을 떠나서 차가운 기운입니다. 우리가 생선할 때도 이 자를 쓰는데 이 선자가 굉장히 차가운 거거든요. 드물선, 드물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기세 좋게 물리치고 때려치고 나왔지만 이게 직장을 때려치고 난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내가 어떤 같이 몸담던 팀이나 조직에서 나온다는 의미도 되고요. 기존에 일하던 사람과 관계를 끊고 나온다는 의미도 되지만 멋지게 때려치고 나왔지만 관계를 끊고 나왔지만 처음 결과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면요, 8월 말이나 저는 뭐 9월 초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막판에 되면요, 이게 우리가 성리학할 때 성, 또는 우리가 성관계할 때 이 성도 되는데 이 뜻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마음심자잖아요. 근데 이게 불화자도 됩니다. 이게 날생자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팍 치고 올라오는 형상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불기운 같이, 마음이 불과 같이 팍 뭐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형상이거든요. 이게 이 차가웠던 이거는 짝대기지만 내려가 있잖아요. 이게 양자는. 근데 이건 지금 팍 올라오는 형국이잖아요. 아래를 받쳐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안 좋아 보였던 그 일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꼭 8월만을, 이게 지금 8월 운세긴 한데요. 이게 8월만 해당된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꼭 8월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지금 생각한 일, 그거, 또는 그만두고 새롭게 하려는 일은요, 안 좋았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시작하던 일이 안 좋았다가 팍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안 좋았다가 팍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반전이 있거든요. 대반전이.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요. 일단 해오던 대로 쭉 가시다가 분명히 한두 번은 안 좋은 일이 다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좀 뭔가 기운 빠질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버텨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뭘 잘하려 하지 마시고요. 일단 초심을 유지해서 본래 하던 대로 조금만 더 길게 가보십시오. 조금만 더 길게 가보시면은 반드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금 제 영상을 뭐 보시는 분이 얼마 안 돼도 그래도 이게 사람마다 이게 처한 그 위치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을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대반전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야, 소름. 이게 뭐죠? 홍고지지. 기러기 홍자 고라니 곡자입니다. 홍곡지지. 기러기와 고라니 뜻이에요. 기러기나 고라니는 날개를 잘 안 펴지만 한 번 필 때 어떻게 되죠? 봉황과 같이 한 번 날개를 피면 쫙 하고 날아갑니다. 천리밖까지 멀리 쫙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뜻이 원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대한 사람은 일이 안 풀리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기세를 펴고 날 때는 하염없이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는가. 지금 이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는 반대가 심해도요, 니들이 나의 기쁜 뜻을 어떻게 알아? 좀 그런 배포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니들은 참새야, 뱁새야, 막 이렇게 비난할 건 없고요. 그러면 싸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럴 건 없고, 그냥 가만히 무시하시고 묵묵히 본인의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래 큰 일을 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원래. 비아냥도 있고요, 조롱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오를 하시고 가라는 거죠. 아주 조언점과 전체의 메시지가 아주 일맥상통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 점괘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지금 4번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4번 분 해석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분은 한 차례 대변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세자거든요. 우리가 세면대 할 때 씻을 세자인데 그냥 씻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 묵은 때를 다 씻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내자인데 여기서 안이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슨 싹이 나듯이 딱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맨 위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맨 위에 뭐가 튀어나왔거든요. 조금 삐죽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뿌리를 받고 뭔가 조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됐죠? 버들나무가 된 겁니다. 버들나무 양자거든요. 양귀비 할 때. 미약했던 싹이 버들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뭐를 통해서? 초반의 개혁을 통해서. 대혁신을 통해서. 그래서 6번 분은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변혁을 하세요. 6번 분은 본인의 성향대로 가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에 목적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왜 국가도 개혁 정책을 하잖아요. 옛날에 좀 제가 아는 척을 하면,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있었는데, 우리 그 진시황 할 때 진이요. 그 진이 통일을 금방 이룬 게 아니거든요. 진의 통일의 바탕에는 진시황의 약 100년 전, 진시황이 집권하기 약 100년 전쯤에 진효공 때 상항이라는 사람이 재상으로 등용이 됩니다. 이거 사기나 이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상항이 뭐랬냐? 변법을 합니다. 변법. 그 전까지 진나라가 다른 중국이 제후국들한테 무시당했거든요. 그런데 상항이 변법을 함으로써
진이 그때부터 강대국으로 올라섭니다. 서서히 그 변법의 위력을 발휘해서 나중에는 그 육국이 진나라를, 옛날엔 전국 칠웅이라 그랬거든요. 진나라까지 합쳐서.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육국이 다 합쳐도 진을 못 당해낼 정도로 굉장히 진이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 과감한 개혁이, 뼈를 깎는 개혁이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수 있는 게 아니라 급반전하는 거지. 급반전시키는 거지. 우리 삼성도 지금의 삼성이 바로 딱 회사 만들자마자 삼성 딱 된 게 아니잖아요. 선대 이병철 때부터 여러 시행착오도 겪고 뭐 등등등 하다가 지금까지 생긴 거잖아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 이거 농담 아니야. 난 진짜 하라는 대로 해.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봐. 그 말 했거든요. 그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한번 혁신을 해보라는 거죠. 바로는 효과가 안 나와도 싸게 날 겁니다. 싸게 나고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6번 분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결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씻어내야 된다. 옛 악습, 폐단, 잘못된 관습, 습관, 사고방식을 고쳐놔셔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말도요, 운이 안 받쳐주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개혁이나 혁명을 통해서 제대로 성공한 개인, 성공한 국가, 집단,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뭐 중국의 왕한석도 있고요. 저기 좀 아는 척을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로마의 뭐 그라쿠스 형제도 있잖아요. 이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운에서 지금 개혁을 하라고 아예 지시를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겁니다. 이때는 과감해지셔야 돼요.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해석하면요, 과감해지지 않으면요 변화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 바로 여기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 싹이를 틔워야 되거든요. 조금 났잖아요, 비죽. 그러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뼈를 깎는 개혁, 고통을 통해서 조금 이제 희망의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또 실망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8월에 6번 분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자, 조언점을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홍로점설입니다. 붉은 화로에, 굉장히 뜨거운 화로겠죠. 색깔이 붉으니까. 그 화로에 눈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리는 겁니다. 화로가 식을까요? 화로가 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얼음 하나를 넣는다고 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노력을 해서 뭔가 많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조금 노력해서 안 좋았던 상황이 확 바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요. 이 눈설자나 씻을 새나 물로 뭔가 씻는 겁니다. 이것도 물이죠. 눈설자지만 눈도 녹으면 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아주 큰 양동이로 차가운 물로 확 부어버려야지, 어설프게 찔끔 물 한두 방울로는 오히려 불을 더 키울 뿐이죠. 그러니까 혁명을 할 때, 개혁을 할 때는 화끈하게 한 번에 확 밀어붙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담배를 끊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으려면 확 끊어야지, 뭐 내가 하루 폈다가 내일 안 피우고 다시 또 모레 폈다가 이게 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었으면 확 해버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조언이, 이거는 여기랑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6번 분 이번에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본인과 타협을 하지 마세요, 6번 분은. 본인과 타협을 하는 순간 좋은 결과는 더 늦게 올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8월을 아주 알차게 보내는 겁니다. 자, 6번 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8월의 운세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예, 무난하거나 좋은 게가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방에서 이 말을 하는데 지금 에어컨도 없고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 지금 땀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사람이 저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요즘 시국도 안 좋고 뭐 취업도 하기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잖아요. 내년에 되면 또 대선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엄중하고 그래서 사실 어떤 운세라든가 조언을 드리기가 제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섭기도 한데요. 그래도 기분 만약에 안 좋은 게가 나오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범용이니까 뭐 개개인의 맞춤 점수는 아니니까요. 뭐 기분이 언짢으시거나 이러면요 바로 안 보시면 되고요. 좋은 게 나오셨으면요 좋은 게 나온 대로 또 거기에 보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좋은 점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어디까지나 점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란 건 또 본인 하기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운도 있지만 제가 저번 영상 마지막에는 운도 중요하다 얘기했지만 어떻게 운으로만 다 결정이 되겠습니까, 사람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여름을 일단은 코로나 안 걸리고 뭐 머리 안 아프고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이 계절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건강하고 좀 밝게 웃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없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보시는 분이 얼마 안 되더라도 혹시 뭐 좀 개선할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좀 댓글이라든가 뭐 귓속말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또 블로그 거기다가 첨부해 놨거든요. 블로그 와서 글 보시거나 또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조언이나 질책을 해주셔도 돼요. 뭐 무관심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한번 살아봅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